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겉보기엔 별 문제 없는 노후인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불안하지? 통장은 점점 얇아지고 카페 한 번, 장보기 한 번도 괜히 망설여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네. 경북 구미에 사는 68세 김정자 씨는 오늘도 가계부를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단둘이 살며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집도 본인 명의인데다 누가 봐도 부족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트에서 10,000원짜리 고기를 내려놓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중이구나.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어떻게 새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 그게 더 무서운 거였죠. 혹시 여러분도 나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팁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68세이신 김정자 어르신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퇴직 때 모아둔 적금도 제법 있었죠. 살 집도 본인 명의니까 누가 봐도 넉넉한 노후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장도 보고 손주들 생일엔 옷 한 벌 사주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 하는 그런 일상이 꽤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조급해졌습니다. 마트에서 10,000원짜리 고기 한 팩을 집어 들고는 굳이 지금 사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고 카페에서 친구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도 난 그냥 물 마실게. 조용히 웃으며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어느새 외출도 줄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되더랍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괜히 나가면 또 돈 쓰게 되잖아. 자꾸 이유를 붙이며 미루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자책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왜 이렇게 자꾸 쪼들리는 기분이 드는 거지? 겉으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만 조용히 불안해지는 날들이 늘어갔던 거죠. 사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종종 나는 많이 안 쓰니까 괜찮아, 아끼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막상 통장을 보면 잔고는 점점 얇아지고 그 이유를 딱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김정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난 분명 아끼며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렇게 마음속 경고등이 켜졌던 순간 그게 바로 조용한 가난이 시작되는 신호였던 겁니다. 둘, 돈은 안 샌다고 믿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 은행 창구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밤잠을 설칠 만큼 꼼꼼하신 성격이었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돈 관리는 자신 있어.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다. 홈쇼핑 결제 9만 원, 편의점 현금 인출 12만 원, 자동 결제 항목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던 거죠.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한 달 합계는 50만 원이 훌쩍 넘었고 그중 절반은 내가 뭘 샀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고 나면 괜히 시간이 허전해서 홈쇼핑을 켜게 되더라고요. 그때 봤던 게 마사지기였어요. 내 몸도 좀 풀어줘야지 하면서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심심했던 거죠. 비 오는 날엔 괜히 기분이 가라앉잖아요. 그날따라 편의점에서 사온 와인 한 병, 과자,
캔디까지 3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사실 집에 간식도 많은데 손주들 생일이 아닌데도 할머니가 뭐라도 보내줘야지 하는 마음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뿌듯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중엔 카드 명세서를 보는 게 무서울 정도였죠. 정자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돈을 쓴 게 아니라 감정이 돈을 쓴 거였다는 거요. 우울해서, 무료해서, 미안해서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갑은 자동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나도 뭔가 나를 위해 써야지 하며 불쑥 주문해버린 옷 한 벌. 하지만 도착하고 나면 며칠 후엔 다시 그 자리가 허전하죠. 손주들과 놀아준 시간이 부족했던 게 마음에 걸려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용돈을 챙겨 보낸 경험. 그 돈이 미안함을 달래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친구들과 모였을 때 내가 살게 하며 습관적으로 결제한 커피값. 그 순간은 즐겁지만 돌아오는 건 이달 카드값 또 많겠네 하는 막막함입니다. 그 모든 소비의 공통점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은 나도 좀 누려야지. 그런 마음이 반복되면 어느새 한 달 예산은 흐트러지고 지출이 쌓이면 조용한 가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자 어르신은 그제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고 무엇을 느낄 때 소비를 하게 되는가. 그걸 모른 채 계속 반복하는 게 더 무서웠다는 사실을요. 셋. 자녀와 손주. 어디까지 도와야 하나요? 정자 어르신은 자녀가 둘 있으십니다. 큰아들은 맞벌이, 딸은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처음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학원비 좀 도와줄게. 전세자금 좀 부족하대. 엄마가 있잖아. 그 말만으로도 정자 어르신은 큰 주저없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움은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고정 항목이 되었고 한 해로 합치면 300만 원 이상, 10년이면 3천만 원 이상이 가족에게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왜 불안할까? 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셨죠. 가족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부탁할게요. 엄마가 해주시잖아요. 그 말투를 들을 때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지관 강의에서 이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반복되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그 순간 정자 어르신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한 걸까? 아니면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 돈을 풀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런 통계도 들려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2.5%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금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 구간은 15.6%까지 올라갑니다. 즉, 어떤 분은 무의식 중에 또 어떤 분은 의식적으로 정기적인 부모에서 자녀로의 금전 지원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러한 금전 지원 중심의 부모 역할이 지속되면 심리적으로는 자녀에게 계속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녀를 바라는 내 모습에 대한 혼란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정자 어르신은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 걸까? 그 고민 속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녀와 상의 후 결정한다. 이번 한 번만의 예외 조건을 명확하게 둔다.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지금 내가 도와주는 건 자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인해 엄마로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은 내 마음의 갈증 때문인가?
이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자녀들 역시 엄마, 스스로 해결해보게 해서 고마워요.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주니까 마음이 놓여요. 라며 이해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가족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돈 얘기 대신 대화 주제가 다양해졌고 자녀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반복적인 도움은 사랑이 아닌 의존의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의 균형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정자 어르신처럼 도움을 넘어선 의존을 점검해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고 사랑과 지원 사이의 줄을 잘 그으신다면 그 순간부터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가 비로소 가능한 삶이 됩니다. 내 소비에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꼭 그 커피 한 잔을 내가 사야만 했을까요? 왜 굳이 이미 있는 건강식품을 또 홈쇼핑에서 주문하게 되는 걸까요? 정자 어르신은 한참 후에야 깨달으셨습니다. 사실 그 순간엔 돈을 쓰면서 기분을 달래고 있었어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라도 채우고 싶었던 거죠. 그 허전함은 하루 중 아무 때나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낮잠 자고 조용한 오후, 친구들에게 연락은 없고 집안은 너무 조용하고 손주가 보고 싶지만 멀리 있어 만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정자 어르신은 TV를 켰고 무심코 홈쇼핑 채널에 머물렀습니다. 이거 하나쯤은 있으면 좋지. 할인도 하니까 지금 사야겠다. 다른 집도 다 먹는다니까 효과 있겠지. 하지만 물건이 도착한 후 상자는 며칠째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안방 구석에는 비슷한 제품이 이미 두세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느끼셨죠? 이건 그냥 소비가 아니구나. 이건 감정의 흔적이었구나. 어느 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문을 하며 정자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어차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 말에는 기분 좋은 여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존재감도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커피값을 낸 게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을 달랜 거구나. 사람이 돈을 쓸 때는 대부분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슬플 때, 심심할 때, 미안할 때, 그 순간의 감정을 덜어내기 위해 지갑을 열고 결제를 누르고 카드를 긁는 거죠. 정자 어르신은 그걸 습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외로우면 카페에 가고, 무료하면 홈쇼핑을 켜고, 죄책감이 들면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그 습관은 언뜻 보기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쌓이고 나면 한 달 예산을 흐트러뜨리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또 돈을 써야 편해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자기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전략하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자 어르신은 무조건 아껴야지라고 마음먹기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사고 싶은 이 마음은 정말 필요한 것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분 때문일까? 그 질문 하나로도 많은 소비가 멈추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소비를 통해 기분을 조절하려는 감정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홈쇼핑 하나, 손주 용돈 한 번, 모두가 외로움, 허전함,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소비였을 수 있습니다. 전략의 시작은 절제가 아니라 자각입니다. 내 소비의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돈보다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5. 그래서 저는 단 3가지만 바꿨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무조건 다 바꾸려고 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3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부터요. 첫째, 외식과 모임은 월 2회로 제한.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커피부터 마시고
밥까지 먹고 와야 만난 느낌이 났죠. 하지만 막상 돌아오면 내가 또 지갑 열었네. 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 어르신은 한 달에 딱 2번만 외식, 나머지는 공원 산책이나 집에서 차 한잔 하는 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집에서 수다 떠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하고 덜 피곤하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친구들도 말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요즘 지출 줄이고 싶었어. 말 꺼낸 김에 서로 부담 덜고 오히려 관계는 더 좋아졌어요. 두 번째, 쇼핑은 하루 보류 원칙. 홈쇼핑이든 온라인 쇼핑이든 그 순간은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자 어르신은 오늘 보고 내일 결정하기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 10개 중 8개는 이거 왜 넣었지? 비슷한 거 집에 있잖아. 학원 사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충동 구매는 80% 이상 줄고 정말 필요한 물건만 신중하게 사게 됐죠. 셋, 자녀 지원은 비상시에만 원칙 세우기. 그동안은 자녀가 엄마, 이번 달 좀 빠듯해. 하면 고민도 없이 지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자녀와 상의 후 반드시 이번 한 번만 조건을 명확히 정하십니다. 그랬더니 자녀들도 엄마, 이건 우리 스스로 해볼게요. 엄마께 의지만 했던 것 같아. 죄송해요. 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니까 대화가 더 편해졌어요. 3개월의 변화 숫자로 증명되다. 정자 어르신은 이 3가지를 단 3개월 실천했을 뿐인데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 전략액, 외식비 15만 원에서 5만 원, 충동 구매 30만 원에서 5만 원, 자녀 지원 25만 원에서 0원, 총 80만 원 전략. 그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남기 시작했고 불안했던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2달도 버텨야지였는데 지금은 이번 달엔 얼마나 남을까?로 바뀌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맞는 단 3가지만 정해보세요.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고, 사고 싶은 물건은 하루 뒤에 사며, 자녀 지원은 기준을 세워서 신중하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재정 그리고 심리적 여유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연금도 들어오고 남편이랑 둘이 잘 지내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으니 걱정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괜찮음이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 돌보고 손주 생일이면 백화점 가서 옷 사주는 게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편한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주 피곤하고 병원 가는 날이 잦아졌고 약값이 제법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줄고 있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트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이거 오늘 꼭 사야 하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도 괜히 돈 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소한 지출조차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지금도 자식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까? 혹시 내가 언젠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건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느려지고 병원비는 늘고 그에 반해 고정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를 챙기기보다 자기 삶을 유지하기에도 바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엄마 괜찮지? 하고 툭 던지듯 물어보고
나중에 올게요. 하고는 연락이 뜸해지기 일쑤입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누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노후가 시작됐음을 느끼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대 수명은 약 86세. 지금 68세라면 앞으로도 18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건강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간병비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정서적인 고립감도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가진 걸 점검해보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자. 언젠가 힘들어졌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종종 지금 괜찮으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짧지 않습니다. 10년, 15년, 그 이상. 그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자식에게도 당당하고 마음도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돈이 없는 것보다 준비하지 않은 시간에서 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점검하세요.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어디에서 세고 있는지, 자식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인지. 이 조용한 점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은 모르는 거니까 그게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 쓰는 건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다 쓰고 사는 거잖아.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통장 잔고는 조용히 줄어들고 마음속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게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외식, 한 번의 충동 쇼핑, 그걸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가볍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외식이나 모임은 횟수를 정해서, 무언가 사고 싶을 땐 하루만 기다려보기, 자녀나 손주에게 도와줄 땐 기준을 세우기. 이 3가지만 지키기 시작해도 여러분은 더 이상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노후를 스스로 지켜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삶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전략 노하우나 실천 중인 습관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